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이었던 오늘은 다음 주 CPI 발표의 예고 평격인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었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본장에 들어와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기도 했는데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PPI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에 8.1%에서 0.7% 하락한 전년 대비 7.4% 상승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도 왜 선물 시장에선 갑자기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바로 예측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로 결정되는 예측치는 생산자 물가가 무려 7.2%까지 떨어질 것이라 봤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나치게 낮은 예측치입니다. 결국 이 정도로까지 하락하지 못한 물가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주가가 흔들렸던 거죠.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에 6.8%에서 0.6% 하락한 6.2%라는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낮았던 예측치 덕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두 가지 세력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보는 세력, 그리고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고 보는 세력, 장 초중반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고 보는 세력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급락한 주가가 장 초반에 양전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막판에 가서 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장 막판에 대부분의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며 지수가 순식간에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다음 주 소비자 물가와 FOMC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초특급 이벤트를 앞에 두고 생산자 물가가 예측치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주말 전에 리스크 오프를 하려는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생산자 물가가 조금 높았다는 거죠. 하지만 생산자 물가가 높아 보인 것은 엄연하게 착시 현상입니다. 단지 지나치게 높았던 경제학자들의 예측치가 불러온 일종의 해프닝이죠. 기존의 추세를 보면 생산자 물가는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 근원 생산자 물가는 무려 8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의 하락폭은 기존 하락폭과 비교해도 확실하게 높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9월에 0.2%, 10월에 0.4% 하락했고 이번 달에는 0.7%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자 물가가 더 높을 때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물가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수십 차례 말씀드렸듯 연준의 정책이 실제 경기에 반영되는 것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차로 인해 후행성 지표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났었느냐? 그게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물가 급등입니다. 연준은 2020년에 향후 2년간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고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물가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급등하자 2022년 초에는 물가 인상이 심각하니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면서 무려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그 반대의 일이라고 안 일어날까요?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반만 하더라도 경기는 문제가 없고 연착륙은 자신 있다는 듯이 말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말쯤만 돼도 심각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르니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에 빨간불이 보이면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항상 신호등 바로 직전까지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다가 신호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두 번 그런 결과를 봤으면 반성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음에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멍청하다기보다는 무언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뜻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기관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생산자 물가의 빠른 하락은 물가가 급격하게 내려갈 것을 의미하는 선행 지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 하락을 의미하는
선행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자 측에서의 수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경기가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경기 침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CPI 발표와 바로 그 다음날 있을 FOMC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 물가를 보면 기대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 여유를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와는 달리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가 개입을 하고 있죠. 바로 주거비용인데요. 주거비용은 소비자 물가의 32%, 근원 소비자 물가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비용이 바로 지난달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도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달리 소비자 물가에서는 주거비가 안 떨어지면 극적인 하락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 상승률이 확실하게 그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르고 있기는 한데 오르는 기세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주택시장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악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경기는 주거비의 선행지표죠. 따라서 주거비 선행지표인 주택시장 경기가 최악이고 동시에 주거비 상승률도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거비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결국 소비자 물가도 생산자 물가를 따라서 급속한 하락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주거비가 꺾이는 순간 나락이 확정입니다. 그때가 몇 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조만간 찾아올 미래입니다. 유가는 이미 2022년 들어 최저점을 경신했죠. 그 얘기는 유가는 더 이상 물가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거비만 하락하게 되면 물가는 이제 지지선이 없는 급속한 하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의 CPI 예측치는 지난달 7.7%에서 0.4% 정도 하락한 7.3%이고 근원 CPI 예측치는 지난달 6.3%보다 약간 감소한 6.1%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측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다음 주에 이 예측치와 부합하는 수준의 CPI 수치 정도만 나와준다면 시장은 아마도 상당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다음날 FOMC에서 원래 예상했던 12월 0.5%의 금리 인상과 내년에 추가적인 0.5% 정도의 금리 인상 모드로 들어갈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FOMC에서 모두가 예상한 딱 그 수준의 금리 정책이 발표된다면 연말은 바로 산타 랠리로 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중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가 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딱 예측치 정도로만 나와줘도 충분히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강력한 금리 정책의 영향이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를 시작으로 급격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거비가 꺾이면서 소비자 물가도 급속도로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찾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 말이 아니라 중반부터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미래를 예측해서 경기 침체의 바닥을 찍을 때쯤이면 이미 반등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나서 바닥보다 훨씬 높은 곳을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겠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달러 지옥, 자산 천국의 시기가 옵니다. 달러는 역사적인 강세장을 마감하고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절대불변의 법칙, 화폐 가치의 하락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법칙은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다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원래 가치보다 말이 안 될 정도로 할인되었던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 타이밍이 내년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아무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가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어차피 이 모두가 투자 타임라인의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작은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CPI는 아마도 예측치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장담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긴 시간축 안에서 거래하는 장기 투자자이고 예정되어 있는 물가 하락과 더 장기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될 화폐 가치의 하락 앞에 몇 달 먼저 물가가 떨어지냐 아니냐, 금리가 5%까지 오르냐 5.25%까지 오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다 역사의 흐름대로 갈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늘 편안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은 가족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